서울시가 경유차를 제한한다고 하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든 경유차를 한 번에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고 2025년부터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 차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4대문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한 지역을 넓혀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댓글에 좀 이상한 말들이 달리더라고요. 대부분 디젤차 차주 같은데 저도 320D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차를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영상을 안 보고 댓글에서 억지 주장만 펼치니까 오히려 디젤차 차주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디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고 디젤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명확하고, 그렇다고 디젤차의 대안이 전기차라고 결론 짓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댓글 달았던 일부 디젤차 차주분들은 오늘 영상은 좀 제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원하든 원치 않든 몰락은 시작됐거든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제 조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제발 디젤차 타는 사람은 나쁘다, 디젤차는 무조건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차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디젤차 차주들로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의 핵심은 뭐였나요? 디젤 상용차가 아니라 디젤 승용차부터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고, 이건 차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국가 또는 기업 단위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모든 디젤차가 아니라 4등급 이하부터 대상이라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뭐였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린 디젤이라고 구매를 장려했으면서 이제 와서 디젤차를 퇴출 대상 취급하는 거, 디젤차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친환경 차인데 친환경차 관련 준비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너가 뭔데 디젤차를 나쁜 차로 만드냐, 디젤 트럭이 몇 대인 줄은 알고 떠드냐, 디젤차는 타보고 말하는 거냐, 현대차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현실이지만 차주들의 의지가 어떻든 디젤차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젤차 차주들도 다음 차는 뭘로 사야 할지 준비할 때라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왜 하필 디젤차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거르고 봐야 할 건 이런 겁니다. 디젤차만 무슨 발암 물질을 내뿜고 이런 차로 규정하는 기사나 칼럼이 있잖아요. 이런 건 걸러야죠. 휘발유차나 전기차는 100% 친환경 차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디젤, 가솔린, LPG, 전기, 자동차 연료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같은 환경 물질을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게 디젤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이건 자동차 생애 주기 동안 환경 물질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생애 주기는 생산 과정, 주행 과정, 폐차 과정, 이런 걸 모두 포함했을 때 환경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휘발유차가 킬로미터당 100g을 배출하고요. 경유차는 128.9g, LPG는 99.6g, 수송용 전기는 92.7g을 배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데 타이어 마모랑 브레이크 패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행 과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경유차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퇴출 대상이 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대비 많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차이는 내연기관차는 연료 정제 과정보다 운행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운행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데 발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연료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배출한다는 것도 포인트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분명 껴있다고 봅니다. 클린 디젤이라는 게 불과 10년여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더티 디젤이 된 이유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이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들고 일어났잖아요. 사실 저는 친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세계 소비자들한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는 폭스바겐이 나쁜 회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디젤차가 사기로 만들어진 차라는 인식이 심어진 거란 말이죠. 왜? 폭스바겐 이후에 아우디, 포르쉐, 심지어 벤츠랑 현대차까지 디젤차가 논란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가 디젤차에 집중한다 하고 국가가 디젤차 퇴출에 반대한다고 하면 이게 또 국제사회에서는 낙인이 되고 제조사는 친환경에 반하는 나쁜 제조사가 되니까 소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디젤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디젤차가 인기였거든요. 10년 이상 운전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때 디젤차가 진짜 붐이었고 SUV 같은 차들은 디젤차가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제조사가 디젤차를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판매 비율만 봐도 답이 나오죠. 디젤 세단이 굉장히 많이 팔리던 게 독일 3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BMW의 디젤 판매 비중이 상당했는데 이제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세단 라인업에서 디젤 모델을 빠르게 정리했죠. 이것도 대략 디젤 게이트가 터진 이후부터입니다. 2018년에 본격화됐거든요. 작년 말에는 디젤 세단이 완전히 단종됐습니다. 그랜저, 소나타, 엑센트, 그 이후에는 아반떼, G70, G80 이런 차들의 디젤 모델을 싹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지금은 SUV만 디젤 라인업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싹 다 정리될 거라고 하죠.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노코리아는 SM3랑 SM6, 쉐보레는 말리부 디젤을 조용히 단종시켰습니다. SUV도 이제는 디젤 모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티볼리는 부분 변경 모델 이후로 디젤을 단종시켰고, 토레스는 아예 가솔린 터보만 출시됐습니다. 셀토스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젤을 없앴고, 현대차는 산타페를 풀체인지부터 디젤 모델을 삭제하고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만 출시한다고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미니밴까지 디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니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량 비중을 보면 디젤이 압도적이었고요. 가솔린은 6만 대 중에 14,50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량을 보면 판매 비중이 거의 5대5입니다. 디젤 모델 대기 기간이 심각한 영향도 있지만 가솔린 판매량 자체도 늘어났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소린가요? 차주들이 디젤 차를 사고 싶어도 지르사가 아예 없애고 있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디젤차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디젤차가 사라지고 있냐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디젤차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뚜렷합니다. 디젤차가 한창 잘 팔릴 때 하이브리드 차는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프리우스 같은 차밖에 안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거의 보급 초기 때의 전기차를 보던 것하고 비슷한 인식이었다는 건데요. 하이브리드 차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SUV도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디젤이 잘 팔리던 차들도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 됐습니다. 이건 통계 자료가 말해줍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디젤 차량 친환경차의 판매 동향을 보면요, 2018년까지만 해도 디젤차 판매량이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상승하고 디젤차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차 판매량이 디젤차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이건 사실 하이브리드 세단보다도 하이브리드 SUV 판매량이 떠오른 게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SUV가 특히 디젤이 주력으로 떠올랐던 이유는 뭔가요? 세단보다 무겁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 가솔린 모델은 연비가 너무 안 좋았던 게 크죠.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슈퍼카급으로 연비가 나와버리면 주유소도 너무 자주 가야 하고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의 강점인 연비가 가장 큰 구매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 이게 클린 디젤 같은 인식하고 맞물리면서 연비 좋은 디젤차가 경쟁력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이브리드가 디젤 SUV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디젤차처럼 퇴출 대상도 아니고 가솔린 SUV의 단점도 하이브리드 차가 다 커버하니까 디젤차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가는 건 당연하죠. 전기차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요? 디젤은 계속 국제적으로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유로6 같은 건데 조만간 유로7 기준이 시행될 거란 말이죠. 규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계속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분명 DPF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거라고요.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는 소린데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차 가격이 올라갈 거고 차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렇다고 가격을 내리자니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만들고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꼭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디젤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짚고 가자면 이건 트럭이나 버스 같은 사용차가 아니라 승용차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늘어나서 디젤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건 많이 낡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시선이 조금 바뀌고 해석의 범위가 넓어졌다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참된 시청자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